네, 안녕하세요. 오늘 snapshot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직 접속 중이신 분들이 좀 계셔서 한 1분 정도 기다린 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같이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시간이 좀 돼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냅샷 오프닝을 맡게 된 하시코프의 김진솔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을 하는 모듈 공유 기능을 주제로 저희가 스냅샷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딩은 솔루션 엔지니어이신 조환영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실제로 데모와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간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는 아마 유익한 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은 레코딩이 되고 있고 종료 후에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께는 메일로 다시 보기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Q&A 탭이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사님. 예. 세션, 오늘 세션을 진행할 조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냅샷 주제는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모듈 공유 기능이 되겠고요. 실제로 하시코프에서 제공하는 이 테라폼 솔루션이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이 될 때 두 가지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고객의 그 온프라미스 환경 아니면 고객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있는 환경에 직접 설치를 하셔서 테라폼을 사용하시는 서비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치형 모델이 아닌 언제든지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모듈이라는 부분인 건데요. 이 모듈을 공유를 할 때 실제로 각 조직 간에 이 모듈을 공유하는 기능은 현재 엔터프라이즈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테라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의 모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모듈을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데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테라폼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 직접 수행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테라폼을 가지고 그 코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테라폼을 사용을 할 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조직별로 해서 테라폼에 대한 인프라를 관리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드들 자체가 제가 최근에 고객분들하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 목적으로 각각의 그 조직에 그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랩탑을 통하셔서 테라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서 바로 그 인프라,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조직별로 코드를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VCS라고 해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GitHub라든지 GitLab 이러한 코드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테라폼으로 만드는 코드들을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코드들을 관리를 할 때
VCS 안에서는 리파지토리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PC에서 볼 수 있는 디렉토리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 조직은 AWS와 Azure의 인프라를 배포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 조직은 GCP와 도커, 프로젝트 조직은 VMware에 배포하는 이런 코드를 따로따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코드들을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이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모델을 통해서 해당 하나의 잡별로 해서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이 공간을 통해서 각 인프라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이 하는 역할은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행되는 부분들을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이제 로그라든지 구성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라폼을 기업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VCS라는 그 시스템과 같이 해서 통합해서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개발 조직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와 Azure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인프라 조직도 프로젝트 조직도 각각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조직에서 예를 들면 인프라 조직에서 개발 조직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배포하고 싶을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 조직이 GCP나 도커를 사용하다가 우리도 이번에는 아마존에다 배포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코드를 구성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하나의 기업이 요구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한 이 AWS를 배포하는 코드를 만약에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쉽게 배포하고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가지고 있는 코드를 공유하는 기능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에서 제공하는 이 모듈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 있고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각 기업들, 그다음에 그 현업들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표준 요건에 따라서 자원을 생성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규정 가이드,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한 코드를 만들어 놓고 재사용이 가능한 템플릿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폼 코드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서버를 배포하는 부분들이 사전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코드를 어떻게 보면은 마켓플레이스에 그 코드를 올려놓고 언제든지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만들어 놓고 검증된 부분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듈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그 팀 간의 협업이라든지 코드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민첩성 증가, 말씀드린 부분들처럼 만약에 그 기업에서 원하는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준수해야 될 영역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은 코드를 가져다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빨리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고 현업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은 위험 감소 부분입니다. 사실은 테라폼으로 처음에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각각의 테라폼 코드를 만드는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또 잘 만드시는 그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그 코드가 검증되고 한 번 정도 배포가 돼서 그 코드가 그 기업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배포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 배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좀 코드도 잘 짜고 그다음에 실력이 좋은 담당자가 있다가 만약에 퇴사를 하거나 만약에 업무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이제 담당이 되신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하고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 배포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도 증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 잘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드를 재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하셨던 작업 그대로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그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가 런칭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낭비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라폼 그 모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모듈을 사용할 때 이렇게 왼쪽에 예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화면은 테라폼 모듈로 AWS의 S3 버켓을 이제 배포하는 부분을 모듈로 등록한 부분인 건데요. 이따가 그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모듈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 모듈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버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부분도 정의를 해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모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이거를 가져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부분들도 정의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드를 처음 접하는 팀이라든지 사용자가 이런 가이드를 보고 기존에 만들어 오신 분과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 배포를 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스라고 되어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제 거에 대한 예로 그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 소스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밑에 정의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테라폼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휴대폰을 통해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처럼 그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쓰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의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듈을 만들고 나게 되면 이 모듈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쉽게 검색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테라폼은 이런 레지스트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레지스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을 저장하고 공유를 해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쉽게 검색해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요. 크게 두 가지 레지스트리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왼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registry.terraform.io가 있는데요. 이 URL을 웹페이지에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러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안에 모듈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서 모듈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검증되고 그다음에 뭐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모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퍼블릭 레지스트리 안에는 약 8,300개 이상의 모듈이 있기 때문에 배포하고자 하시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검색하셔서 그 부문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검증이 되고 나도 이런 모듈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퍼블릭 레지스트리를 통하셔서 모두에게 공유를 하시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퍼블릭 레지스트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입니다. 제가 오늘 데모 시연할 부분은 이 부분인 건데요. 사실 각 기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폼의 서비스가 두 가지로 테라폼 클라우드와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온프라미스냐 사스냐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내부 내에 각 기업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각 조직이라든지 팀에서 만든 모듈을 여기에 등록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제 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직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 조직, 뭐 개발 조직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 조직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런 모듈들을 공유하는 게 활발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조직 간에 공유하는 거는 약간의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직 간에 이 모듈을 공유하는 기능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듈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인프라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인프라 조직 안에 팀이 어플리케이션 팀, 컴퓨터 팀, 스토리지, 네트워크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시게 되면 각 팀별로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모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듈을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공유를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모듈화해서 등록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만약에 테라폼을 가지고 뭐 스테이징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 이런 모듈이 없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구성을 하고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듈을 등록해 놓고 이번에 스테이징 시스템에는 어플리케이션과 컴퓨팅과 스토리지 부분을 가져가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만약에 테스팅 같은 경우를 만드는데 우리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말고
컴퓨터하고 스토리지하고 네트워크 모듈을 가져가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듈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각 기업들이 쉽게 사용하시고 빠르게 민첩성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로 앞에 대한 예는 한 개의 조직 안에 여러 팀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여러 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 1이 있고요. 조직 2가 있습니다. 각 조직 안에는 뭐 두 개의 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듈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퍼블릭 레지스트리가 아닌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각 조직별로 모듈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1번이라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을 2번 조직에서도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테라폼을 통해서 1번 조직에 있는 모듈을 2번 조직에 공유를 하면서 2번 조직은 1번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정된 그 모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준비를 했고요. 데모에 대한 그 구성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 앞장에서도 각 조직과 그 다음에 중간에 이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데모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는 조직이 1개, 2개, 3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 1번 프로젝트 조직에는 이 GitHub를 통해서 S3 버킷이라는 이 디렉토리, 어떻게 보면 이 GitHub의 레퍼지토리라고 불리는데요. 그 코드를 저장을 하고 모듈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팀도 이 GitHub라는 VCS를 통해서 테라폼 모듈을 만들어서 이 테라폼 모듈을 등록을 했고요. 하지만 일반 데브옵스 팀은 아무것도 등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청이 오는 거죠. 인프라 팀하고 데브옵스 팀이 프로젝트 팀에서 만들고 있는 뭐 S3 버켓 모듈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팀은 이 인프라 팀과 데브옵스 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듈을 쉐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 팀과 데브옵스 팀은 S3 모듈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또 인프라 팀이 테라폼에 관련된 모듈을 또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저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프라 팀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듈을 전체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데브옵스 팀에게만 조직에게만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아까 전에 그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두 가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은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로 지금 실제로 온프라미스 환경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직을 프로젝트 개발 인프라 조직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프로젝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레지스트리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모듈을 클릭하시면 제가 S3 버켓을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S3 모듈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3 버킷이 프라이빗 모듈로 되어져 있고 몇 개 버전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모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할 때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듈을 프로젝트 팀에서는 항상 이 모듈을 사용할 때 이런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인풋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 코드에 들어가는 인풋 값, 그다음에 아웃풋을 하면은 이 코드가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소스를 클릭하시면 이 코드를 가지고 생성되는 자원들에 대한 리스트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커서 근데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줄여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뭐 카피해서 쓸 수 있는 구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라는 조직에다가 이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GitHub를 연결을 해놓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에 들어가셔서 모듈 들어가셔서 여기에 퍼블리시에서 모듈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GitHub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아까 전에 그러한 모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에도 제가 테라폼 모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지스트리에 들어가셔서 모듈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듈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발팀은 지금 현재 아무런 모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팀하고 개발팀에서 프로젝트에 있는 S3 모듈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여기에 어드민에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이제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클릭하시고 공유할 조직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1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안에 있는 모든 조직에 공유하고 싶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쉐어를 딱 하시면 밑에 프로젝트 그 조직은 모든 조직에 쉐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1을 가게 돼서 레지스트리에 모듈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없던 쉐어링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 S3 버킷 모듈은 어딘가 쉐어링 되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에 가게 되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원래 테라폴 모듈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테라폼 모듈이 있고 프로젝트 1에 대한 조직의 S3 버켓을 쉐어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팀에 들어가셔서 레지스트리에 모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1의 S3 버킷 모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프로젝트 팀에서 사용하는 모듈을 인프라하고 개발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인프라 팀이 가지고 있는 이 테라폼 모듈을 개발팀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드민으로 들어가셔서 레지스트리에 실제로 개발팀의 인프라 팀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 팀에 있는 걸 가지고 밑에 이렇게 개발팀에게만 공유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를 딱 하게 되면 밑에 인프라 팀은 한 개의 조직에 쉐어링을 한다라고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프라 팀에 들어가셔서 레지스트리에 모듈을 들어가시면 이 모듈은 이제 쉐어링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개발팀에 가게 되면 이제는 아까 인프라 팀에서 쉐어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 팀에서 프로젝트 팀에서 쉐어되었던 부분에서 두 가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발팀은 코드를 신규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은 각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되고 안정된 코드를 이렇게 공유를 받음으로 해서 프로젝트 팀과 인프라 팀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공유를 되다가 인프라 팀에서 그 개발팀에 공유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지스트리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인프라 팀에서 한 개 공유하고 있는 거를 스탑 쉐어링을 하실 때 여기에 해당 조직에 대해서 그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팀은 더 이상 인프라 팀이 가지고 있는 모듈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늘 데모로 준비했던 부분인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오늘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모듈은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트리 안에 들어가서 쉽게 모듈을 찾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저하고 사용자는 이런 레지스트리에서 검증된 모듈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이 모듈을 통해서 쉽게 인프라를 관리하고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코드를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처음부터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첩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증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생성할 때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나 설명을 거기에 정의를 하시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모듈을 통해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의 조직 사이에 공유하는 방법을 시연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사실상 그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테라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이렇게 모듈화해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도 이러한 재사용으로 인해서 쉽게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많은 현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김진솔 과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 이사님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테라폼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팀과 조직이 더 쉽고 빠르게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모듈 공유 기능을 살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스냅샷에서도 유익하게 저희가 볼트, 시크릿을 쿠버네티스로 가져오는 방법을 주제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스냅샷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스냅샷은 레코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저희가 추후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 걱정 마시고 다시 보기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함께 해주신 조한영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세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